안녕하세요. 심플 채널의 내사랑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그동안 제 몸과 관련해서 힘들고 어려운 정화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원치 않는 시간들을 갖고 있으며 지금도 좀 빡세게 정화하고 있는 중이라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무의식 리프로그래밍 KMH 전문가 그룹 최면 상담 사례집인데요. 이 책은 한국현대최면 마스터스쿨 소속되어 있는 최면 전문가들이 실제 최면 상담한 내용들을 책으로 정리해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은 한국현대최면 마스터스쿨의 대표인 문동규 원장님과 호opo노포노로 유명한 이영현 선생님, 김지희 선생님, 김진아 선생님의 사례와 제 사례도 함께 실었습니다. 이 책은 2020년 11월 3일에 출판되었고, 발빠르게 여러분들께 책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이유로 이제서야 읽어드리게 되었습니다. 늦게 소개해드린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책 내용 중 특수 사례에 실린 제 글을 부분적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최면 상담 사례집 중에서 오늘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일반적인 고급 최면 상담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접근법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울트라 뎁스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최면의 범주를 넘어선 궁극의 깊이를 적용한 사례로 스테이징 프로세스라는 독특한 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우리 내면의 가장 영감적인 의식의 일부분인 잠재의식으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하기 전부터 연주를 잘하지 못할까봐, 실수하게 될까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그런 불안한 생각들은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불안하다는 생각으로 시작되다가 나중에는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날이 갈수록 이 증상들은 심해져 갔다. 심장 두근거림은 가슴 답답함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가슴의 통증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화가 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아무런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의 목숨이 위태롭도록 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고, 수술과 입원 치료를 하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 사건 이후부터 예솔 씨는 더욱더 우울했고, 자신의 뜻대로 몸이 전혀 움직여주질 않았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다리도 힘이 풀려 제대로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손가락은 의지와 무관하게 저절로 펴지면서 제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수시로 발작 증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예솔 씨가 유일하게 할 수 있던 바이올린 연주조차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악기 연주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녀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바이올린을 포기하는 것은 그녀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몇 년 동안 신체적인 증상들은 조금 나아지자 20대 중반의 나이에 바이올린 전공으로 지방의 대학에 입학하게 되지만, 늦은 나이에 입학하다 보니 동기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졌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었다. 심지어 명문대에 입학하지 못해 자신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었다. 예솔 씨는 언제나 외로움을 느꼈고, 남자친구가 있어도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 어느 누구와도 함께 어울리지 못했으며, 날이 갈수록 스트레스는 커갔다. 바이올린 연주를 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고, 자신의 신체적인 증상들로 인해 악기를 연주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학교를 자퇴하는 것, 바이올린 대신 다른 전공을 선택하는 것, 그녀가 원하는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이었으나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우울했다. 이런 예솔씨를 상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최면 상담 방법이 아닌 울트라 뎁스 프로세스라는 접근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울트라 뎁스 프로세스는 최면의 가장 깊은 상태들을 성취하는 작업으로 현재의식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잠재의식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는 고난이도 작업이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만약 예솔씨가 이 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수없이 많은 긍정적인 기법들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그녀의 남은 생애 동안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시코트 상태에서 일어나는 자가치유와 내적 소통은 그녀의 인생에 꼭 필요할 것이라 여겨졌다. 먼저 예솔씨를 깊은 썸넨빌리즘이라고 불리는 최면의 가장 깊은 상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다행히 예솔씨는 이 상태를 한 번만에 성취했다. 썸넨빌리즘 이하의 상태들을 성취하는 것은 뭔가를 놓아버리는 것과 연관된다. 예솔씨는 이미 삶을 포기하려 시도했던 그 경험이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이런 놓아버림을 쉽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았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자신이 원할 때 스스로 즉시 이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즉각적인 자가 최면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훈련시켰다. 5차례의 과정을 통해 울트라 뎁스 프로세스의 주요 상태들인 썸넨빌리즘, 에스데일, 시코트 상태까지 한 단계씩 모든 상태들을 완전하게 성취했고 각 상태들로 되돌아올 수 있는 신호들이 장착되었다. 이 과정에서 내면의 프로그램들을 다시 재프로그램하는 울트라 뎁스 프로세스의 몇 가지 특정 테크닉들을 적용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여러 번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녀의 잠재의식의 도움을 받아 신체적인 통증과 감정적인 문제들에 대해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적용하면서 상담을 진행했다. 예솔씨 또한 상담 시간 외에 집에서 머무르는 동안 스스로 시코트 상태를 비롯한 각 상태에 머물며 자가 힐링을 촉진했다. 이 작업들을 진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신체 기능은 발작이나 전환장애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마비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정상적으로 되돌아왔다. 이것은 깊은 이완과 잠재의식이 행하는 자가 회복의 결과였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함께 예솔씨의 깊은 내면의 본질적인 부분인 잠재의식과 소통을 시작할 수 있도록 TCT라는 소통 기법을 비롯한 몇 가지 소통 훈련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예솔씨는 이에 잘 따라 주었고 그러한 소통 방식에도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잠재의식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들을 이해하고 알아차리면서 통찰해 나갔다. 그리고 그녀의 변화는 눈에 띌 정도로 급격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잠재의식과 소통 능력은 점점 더 발전되었고 더 나아가 외부 사물들의 에너지와도 교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잠재의식으로부터 나오는 소통과 교감 능력은 나날이 향상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궁극의 이완을 성취한 피험자들은 내면의 영감적인 부분이 활성화되며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직관이나 영감적인 부분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실기시험을 치르는 어느 날 예솔씨는 문득 그의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메시지 하나를 알아차렸다. 그것은 악기의 특정 부분을 잘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지금까지 정확히 체크하지 않았던 그 작은 부분 때문에 연주가 있던 결정적인 순간에 반복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예솔씨는 자신의 악기를 체크하고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늘 반복해서 해왔던 것이었고 그런 기본적인 실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까지 그 기본적인 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이해할 수 없었고 당황스러웠었다. 예솔씨는 즉시 그 부분을 수정했고 그날 시험에서 실수 없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늘 실수할까봐 불안했던 그녀의 과거에 자신이 실수를 반복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날 이후부터는 실수하는 일도 더 이상 불안함을 느낄 만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울트라 뎁스 프로세스의 상태들을 성취하며 변화해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솔씨의 경우 소통에 관한 부분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놀랄 정도로 두드러졌고 극적인 변화를 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었다.
부가적으로 예솔시에게 울트라뎁스 프로세스의 기억 회상 테크닉이라고 불리는 기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참고로 기억 회상 테크닉은 이 프로세스의 모든 상태를 성취한 내담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한 번 본 내용들을 뇌에 저장하고 시험장 등에서 반응하도록 하는 학습과 관련된 기법이다. 이것은 시험을 앞둔 경우 사용될 수 있고 시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다. 예솔시의 시험은 책 내용을 암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악보를 외우고 그 음들을 외우느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이 작업을 진행했다. 이 세션은 부가적으로 4회기에 걸쳐 진행되었고 다행스럽게도 예솔시는 이것을 꾸준히 훈련한 결과 수월하게 성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예솔시는 한 번 들은 음들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게 되었다. 또 강의 시간 교수님께서 레슨해 주시는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연주하며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 실기 연주를 해야 하는 시험 기간만 되면 떨리고 자신 없어 하던 지난날의 그녀는 더 이상 없었다. 그리고 그녀와 상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의식이 배제된 시코트 상태에서 그녀의 잠재의식은 그녀에 관한 몇 가지 것들에 대해 언어적으로 알려주었다. 시코트 상태에서 그녀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그동안 진행했던 모든 과정들은 완벽했고 기억회상 테크닉도 매우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 아직까지 잠재의식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온전하게 알아차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차츰 이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잠재의식은 자신을 지칭할 수 있는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 소통할 때마다 그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했다. 그녀의 마비 증상은 스트레스에서 시작된 것이며 그동안 해왔던 자가치유의 과정을 통해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 회복은 다른 약물의 영향이 아닌 잠재의식이 일으킨 자가치유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녀의 잠재의식은 예솔시의 신체 통증, 감정과 기억, 프로그램된 정보들을 수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과거 예솔시를 고통스럽게 했던 불안이나 발작 증세, 우울감 등 기타 모든 증상들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서 더 이상 죽고 싶다거나 자존심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심각한 감정, 폭식 증상들도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의 잠재의식은 이에 덧붙여 앞으로 예솔시가 겪게 될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었다. 훗날 그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될 것이며 앞으로 불안과 관련해 뿌리 깊게 숨어있는 감정들 또한 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예솔시에게 더 이상 화학적인 약물은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 다음 날부터 예솔시는 약 복용을 중단했지만 어떠한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더 편안했으며 더 이상 그녀에게 약은 필요치 않았다. 예솔시 역시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자신에 대해 놀라워했다. 옆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던 가족들 또한 너무나 크게 변한 딸의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그녀가 잠재의식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루에도 몇 번씩 소통과 함께 즉각적인 자가 최면을 실천한 결과였다. 예솔시는 생활 속에서 늘 스스로 이런 깊은 상태들로 돌아오는 자가 최면을 배운 대로 열심히 실천했고 매번 이것을 진행할 때마다 현재 의식은 가장 궁극적인 의식의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오버라이드 된 잠재의식은 예솔시가 치유될 수 있도록 자가 힐링을 촉진시켰다. 그리고 몇 가지 알려준 정화 방법 또한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실천해 나갔다. 예솔시가 시코트 상태에 머물 때 활성화된 그녀의 잠재의식은 몸의 회복에 대한 도움뿐 아니라 예솔시의 의식 차원에서 인생과 삶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 통찰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메시지들을 꿈의 형태로 떠올려주기도 했다. 그녀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다음에 만나야 할 날을 지정해 주기도 했다. 그날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었다. 우리의 다음 만남은 잠재의식이 지정해 준 2달 뒤에 특정 날짜에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1년 뒤 다시 한 번 더 만남을 가졌다. 그것 또한 예솔씨 잠재의식의 요청이었다. 1년 뒤 만났을 때 다시 시코트 상태에서 언어적인 소통을 이어간 그녀의 잠재의식은 현재의 의식을 향해 그동안 잘해왔고 현재도 잘 실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칭찬과 고마움을 전했다. 그리고 그녀의 현재의식 또한 그 기간 동안 잠재의식을 통해 많은 내적 성장이 있는 듯 보였다. 잠재의식이 아무리 활성화되더라도 의식이 성숙하지 못하거나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훈련을 진행했고 이런 예솔씨의 성실함이 대견하게만 느껴졌다. 그리고 우리는 그 회기를 끝으로 상담을 종료하는데 합의했다. 마지막 상담을 끝낸 몇 년 뒤 예솔씨의 어머니로부터 반가운 안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는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었다. 상담 받은 후 이전에 제가 알던 딸이 아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딸을 낳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딸은 지방대학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해서 졸업했고 지금은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원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솔씨처럼 이렇게 극심하게 힘들고 절망적이던 내담자가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감사 인사를 전해줄 때면 상담사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된다. 무엇보다 울트라 뎁스 프로세스를 통해 여러 내담자들의 잠재의식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을 가지게 된 것은 내게 있어서도 특별히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오늘은 무의식 리프로그래밍 KMH 전문가 그룹 최면 상담 사례집 중 특수 사례에 실린 히스테리성 발작과 전환장애 울트라 뎁스 프로세스에 관한 내용을 읽어 드렸습니다. 우리 내면의 무한한 능력과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되는 잠재의식이 함께 응해준다면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훨씬 뛰어넘어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통찰하고 변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늘 행복한 날들만 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심플 채널의 내 사랑이었습니다.